9페이지 17번 긴급자동차. 이건 아주 중요하죠.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고 출제 아주 많이 되죠. 근데 긴급자동차도 제가 그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줬죠. 원래 긴급자동차, 본래부터 긴급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이죠. 본래 긴급자동차,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죠. 긴급자동차로 특별히 지정되는 경우, 그리고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것, 크게 세 가지죠. 물론 이제 보통은 긴급자동차는 큰 범주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뭐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긴급자동차 전체를 다 포괄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본래 긴급자동차에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입니까? 구급차죠. 구급차. 소방차가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합시다. 소방차, 구급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방차, 그 다음에 구급차,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구급이니까 혈액이죠. 혈액 운송 차량이죠. 혈액 운송 차량이 되겠고, 요 세 가지는 도로교통법 법률 조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런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뭐 한 겁니까? 좀 우리가 뭐 또 연상이 되는 거죠. 경찰, 그 다음에 경찰이니까 수사, 그리고 호송, 경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죠. 그래서 경찰, 그 다음에 군대,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죠. 그리고 호송, 경호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경찰이 되겠죠. 경찰 관련, 경찰이 이제 뭡니까? 경찰 중에서 역시 이제 수사나 교통 단속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찰차가 아니라 우리가 경찰하면 이제 여기에 뭐가 됩니까?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용 경찰차, 그 다음에 교통 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죠. 그러면 이 경찰, 군대죠. 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그저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 군용 자동차 중에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경찰, 군사가 되겠죠. 경찰, 군사. 그리고 수사죠. 수사용 차량. 뭐 수사용 차량은 보통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긴 하겠지만 검찰용 자동차 중에서도 검찰이죠. 검찰용 자동차 중에서 수사용 차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경찰, 군사, 수사, 그리고 그러니까 요런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호송이죠. 호송. 그러니까 호송이니까 우리가 이제 교정 관련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도소, 그 다음에 소년원, 그리고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경호죠. 경호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이 본래 긴급자동차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위에 세 가지는 법률 규정에 있고 밑에 있는 다섯 가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된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본래 긴급자동차죠. 그럼 우리가 본래 긴급자동차는 경찰 뭔가 좀 연상이 되죠. 우리가 하는 말 험한 일 중에서도 특히 이제 험한 게죠. 경찰, 군사, 수사, 호송, 경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본래 긴급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신청해서 지정을 하죠. 신청해서 지정.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요걸 뭐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건데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작업 관련되는 거죠. 응급 작업 관련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지정은 주로 이제 응급 작업되죠. 응급 작업 관련되는 것들이 작업이나 복구 관련되는 게 많죠. 작업이나 복구 관련되는 게 많죠. 근데 이거는 작업용 차량, 복구용 차량은 뭐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야 생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응급 작업, 복구 작업은 주로 공익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죠. 그래서 전기나 가스죠. 전기, 가스 복구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응급 작업이죠. 그래서 전기, 가스 등 응급 작업 복구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방이죠. 민방위 관련되는 것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관리죠. 도로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위험 방지 위원 응급 작업 중, 그러니까 도로 관리죠. 도로 관리. 뭐 이게 다 이제 응급 복구라는 말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 가스, 민방위, 도로 관리, 그리고 전신전화죠. 역시 전신전화,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은 되겠죠. 전신전화 역시 복구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긴급 우편물이죠. 긴급 우편물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파 감시 차량이죠. 전파 감시 차량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전파 감시 업무를 하는 거죠. 전파 감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주로 요거보다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역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응급 복구 작업, 주로 이제 응급 작업, 복구 작업이 연상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본주화시킬 수 있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 자동차로 간주되는 것은 뭐입니까? 경찰용 긴급 자동차에서 유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 자동차에서 유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주되는 것은 주로 이제 뭐입니까? 경찰 유도 차량, 그 다음에 군 유도 차량, 그 밖에 생명등 위급상이죠. 위급상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좀 해.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일단 긴급 자동차라는 전체 범주에 들어간 걸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한다면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뭐 본래 긴급 자동차, 지정 긴급 자동차, 간주되는 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요. 본래, 지정, 간주. 이것도 아마 뭐 기본 이론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트리노트로 그렸던 적이 있죠. 물론 책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렇게 좀 트리노트화 시켜서 범주화 시켜서 보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또 뭐 결국은 외우기는 외워야 되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응급 작업 복구 그러면 주로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응급 전기가스 민방위 도로관리 전신전화 긴급 우편 전파 감시 요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긴급성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특별히 지정이 필요한 거죠.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한 거다. 요거는 원래 긴급 장소죠. 경찰 수사, 경찰 군사 수사 그다음에 호송 경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실까요? 뭐 긴급 자동차 이야기는 시험 자주 등장하죠. 1번 긴급 자동차 중에서 이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뭐 한 거야? 요 문제는 뭐까지 구분해야 되는 거야? 요 세 가지 범주로 묶어 세 가지를 다시 구분해서 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번 경찰용 자동차 중에서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거. 이거는 원래 긴급 자동차죠. 2번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 호송 경호죠. 본래 긴급 자동차죠. 3번 보호관찰 대상 호송이죠. 호송 경비 요게 본래 긴급 자동차죠. 반면 전파 감시 업무는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정된 거죠. 지정 긴급 자동차.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책에 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트리노트를 이렇게 이제 염두한테 특별히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책에는 다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물론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걸 머릿속에 연계해서 보시면 되긴 되는데 어떤 개념들이라는 게 항상 범주가 있단 말이야. 큰 아까 우리가 이제 도로도 많이 말씀드렸죠. 도로, 차도, 차로 이렇게 아마 그림을 그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개념들을 뭐하게 하죠. 이해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늘 고려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 긴급 자동차인데 긴급 자동차가 세 가지 범주로 쪼개지는데 성질이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죠. 예, 앞으로 이제 긴급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더 좋겠다. 그죠? 됐습니다. 자, 다음 18번. 다음 중 어린이 통학버스가 될 수 없는 차.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기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하고? 어린이의 기준은 13세죠. 13세 미만이 되겠고요. 13세 미만. 유아는 6세였죠.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유아는 또 구분되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유아는 우리가 그러니까 유아니까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7살까지인데 우리가 1상세가 7살이지만 만으로 치면 6세니까 6세죠. 그다음에 어린이는 13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13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인원은 몇 명 이상? 몇 명 이상? 9인승 이상이죠. 9인승 이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옆에 아마 문제에다 적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도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5페이지 기본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 징표는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어린이니까 몇 세? 13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승인은 이건 우리가 법에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몇 명 이상? 최소한 9인승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3세 미만과 9인승 이상이다.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특징으로 삼고 있죠.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될 수 없는 자, 차권의 설립 및 운영, 과외, 앞에 있는 법 이름은 사실 이런 건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설립된 학원의 자 35인승이니까 뭐입니까? 35인승이니까 뭐지? 9인승 이상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죠. 2번 체육시설, 우리가 체육시설 태권도 차량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20인승은 뭐입니까? 20인승은 맞는데 뭐는 안 됩니까? 15세 미만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은 15세가 아니라 13세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아니고요. 3번 초중등 교육법엔 특수학교 40인승이죠. 특수학교 40인승. 그리고 4번 영유아 어린이집인데 12인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세 미만이면서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 체육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은 13세 미만. 초등학교를 기준한 초등학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밑으로 되겠죠.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도 이제 우리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체육시설 우리가 태권도 도장 차량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